호남의 이낙연, 영남의 이재명, 대구의 홍준표 의원, 그리고 경남의 김경수 지사와 김태호 의원. 밥입니다. 네, 가장 밥이죠. 중요한 네. 이 경제. 10월 3일 개천절날 집회하겠다. 네,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가락에 닿기 도전에 꿰뚫어 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네. 민심, 이거에 촉각을 곤두세우잖아요.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추석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풍향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추석밥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를지 네. 직접 한번 차려봤습니다. 밥상 민심 첫 번째. 번째는 자 아, 밥이네요. 밥입니다. 밥. 네, 밥이 밥. 가장 밥이죠. 중요한 네. 이 경제. 경제. 경제입니다. 밥과 직결돼 있죠. 네. 이 경제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지금 경제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까지 대부분 지급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급이 결정됐기 때문에 네.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 선별 지급에 대한 불가피함 이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았다. 논란이 너무 커졌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다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국민 전체를 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에게 다 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실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은 피해가 상대적 큰 업종 중심으로 도와주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밍을 아예 긴급 구호자금 이렇게 붙였다면 조금 더 피해 지원금 성격을 가미한 이런 네이밍을 사용했다면 조금 더 논란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도사님이 항상 조언해 주시잖아요. 이낙연 대표한테도 좀 진작에 좀 알려주시고 그러셨어요.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네. 2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이번 4차 추경안 그러면 여당보다는 야당 쪽으로 좀 민심이 쏠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통신비 지급, 선별 지급 이 후유증이 좀 있었잖아요. 35세부터 네. 59세인가요? 64세인가? 그거 빠졌잖아요. 중간에 예, 예. 딱 네, 빠지다 보니까 이 분들이 좀 반발이 있습니다. 좀 네. 아쉬운 대목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크게 손해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 정치. 여당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생계가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빨리 지급을 해주는 게 시름을 좀 덜어줄 수 있는데 야당과 협의가 좀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추석 전에 신속 집행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도 돌봄비 이걸 중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이 대상도 좀 확대시키면서 네. 야당의 존재감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야당이 그래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형성시켜준 것. 이것도 네. 야당한테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석 이후에는 좀 더 과감한 정책,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 임대료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이런 거를 대폭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을 한다든가 네.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PC방들이 지금 음식 배달로 돌파구로 막 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업종들이 쇼핑몰을 한다든가 비대면으로 영업할 수 있는 노하우, 지원책 이런 활로를 열어주는 어떤 대책들이 좀 강구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 예, 텐데요. 네. 아유, 근데 추석 밥상치고는 너무 단출해가지고. 예, 그럼 뭡니까, 그거는? 요거 삼계탕 모양인데요. 아, 삼계탕. 과연 네.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날 집회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전면 불어, 집회는 전면 불어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도 보수단체가 그러면 우리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좀 고집을 부리고 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역에 방해만 안 된다면 그 사람들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옹호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네. 그 발언 때문에 도대체 왜
그거와에 절연을 못하느냐 네. 이런 비난 여론이 또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영남 중진들은 구구 세력들과 동조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좀 두려워서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꺾기 어렵습니다. 오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네. 그리고 서경수 목사 이런 분들이 나서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 중단 선언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그 다른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꼬리를 내렸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중단이 아니라 카페레이트 집회로 대체하자는 뜻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요번 이제 개천절 예고된 집회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파이로 집회 이후여서 그런지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지해야 한다가 70.9%가 나왔고요. 권리 보장해야 한다 23.6%로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민심을 잃지 않으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숙제를 떠안게 예. 됐죠.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두 지도부가 입장이 달라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역에 협조하고 따라야 한다. 절제된 분노가 파괴력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집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처럼 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만약에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처럼 이분들이 또다시 개천절 집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당으로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네, 다른 거 몰라도 그 개천절 집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지켜볼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확산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왕짜증. 네. 다음 키워드는 뭐죠? 전인가요? 전? 전인데 아, 이게 전? 대권 주자입니다. 대권 주자. 아, 이것도 뭐 대권 주자. 전과 대권 주자 크게 연결성 없네요. 예, 정치 이야기의 꽃은 역시 차기 대권 주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호남에 이낙연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으로 가면 경북에 이재명 지사, 안동 출신이시죠. 그리고 이제 대구의 홍준표 의원, 그리고 경남에 김경수 지사와 김태우 의원 이런 분들이 대권 후보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이낙연, 이재명 양강구도 아닙니까? 네. 그리고 호남의 이낙연, 영남의 이재명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또 뭐 이재명 지사가 영남에서 아주 높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건 고르게 지지를 받는 편이고 네. 상대적으로 뭐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공교롭게 또 여권 출신입니다. 예. 때문에 영호남 민심이 이대로 갈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고 과거처럼 지역색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람 밀어주자 이런 인식이 과거보다 퇴색했다. 좀 지켜봐야 한다. 네. 또 이제 대권 주자들이 또 꿈틀꿈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민심의 변화, 대권 주자들에게도 좀 있을까요? 이번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몇 달 뒤에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때문에 대권 후보들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대단히 뻔한 이야기네요. 그건 유료 컨설팅. 유료회사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따로 찾아가야겠네요. 요즘 돈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박시도사 물러가라. Stay